피부와 임은영입니다. 피부와 피부 부속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자, 피부의 계열을 보면 피부는 신체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속 기관으로는 한선, 피지선, 모발, 조각 등이 있습니다. 피부는 인체의 큰 부속기관으로서요 16%에 해당하는데요. 피부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모발이 있으며 땅구멍, 피지선,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피는 외 배엽에서 유리하고 혈관이 없으며 중층, 편평, 상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중층 형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멜라닌 세포, 머켈 세포, 랑게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자, 피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제일 위층에 있지요. 각질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질층은 14개에서 20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성분은 케라틴 단백질로 각질, 세포, 간지질, 천연보습인자, NMF라고 31%가 있습니다. 세포 간지질로는 벽돌과 시멘트의 지질 구조와 같은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라멜라 구조로 형성하여서 수분의 증발을 억제시켜 외부의 이물질 침투를 억제하며 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 간 지질의 구성에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천연 보습 인자의 성분으로는 친수성 성분으로 각질층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인자입니다. 자, 천연 보습 인자의 구성으로는 아미노산, 피롤리돈, 카르본산, 젖산염,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질층 밑에 층으로서요. 그 다음 층에는 투명층이 있는데요. 투명층은 무액이며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자외선을 반사하여서 색소 침착이 되지 않게끔 합니다. 자, 주로 이 투명층은요, 손과 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층, 밑에 층은 과립층으로서 세포 내 과립 모양의 케라토히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각질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저지막이 있어서 내부의 수분 증방 및 외부의 수분 침투를 방지하며 수분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자, 약 30% 수분을 함유하여 세포가 점점 납작해지는 게 바로 과립층입니다. 네, 유국층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유국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며 7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피부 전체의 영양을 관장하며 노화가 될수록 얇아집니다.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라틴의 성장 및 분열에 관여를 합니다. 세포 간교 형성에서 세포에서 짧은 가시 모양의 돌기가 나와 세포 사이 연결하고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시층, 그래서 유극층이 가시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랑게한스 세포가 존재하는 층으로서
피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유국층은 랑게한스 세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층으로 기저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저층은 표피 아래 위치의 진피 유두층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층이고요. 수분이 한 70% 함유되어 있으며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존재하여 각질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4대 1에서 10대 1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저층이 상처가 나면 흉터가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개념 잡기 문제를 보시면 피부 중 가장 두꺼운 층이며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한스 세포가 존재하는 층은 유국층이죠. 가장 두꺼운 층이기도 하고 가시층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피부층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한 각질층, 투명층, 과리층, 유국층, 기저층, 자, 기저막을 통해서 밑에 피지선 혈관들이 쭉쭉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표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표피의 구성세포를 알아보겠는데요. 표피의 구성세포로는 각질을 만들어내는 각질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자, 표피의 주요 구성 성분이 세포 분열을 하면 맨 위층으로 점차 이동을 하는데요. 이 각질 형성세포는 기저층으로부터 시작돼서 유국층, 과리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이동 과정 후에 세포로 떨어지는 과정을 각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화 과정은 각화 주기가 있는데요. 각질 형성 세포의 주기는 약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3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포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를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기저층에 위치하고 어디요? 기저층. 자, 멜라닌 세포는 긴 수지상 돌기가 가지고 있어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은 세포 돌기를 통하여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는 피부색에 관계하는데요. 자, 인종과 관계없이 이 멜라닌 세포는 크기는 양과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 피부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흑인이 되는 거고 적으면 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 색깔에 관여하는 게 멜라닌 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랑게한스 세포를 알아보겠는데요. 랑게한스 세포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유국층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라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 항원들을 면역 담당세포인 림프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랑게한스 세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켈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머켈 세포는 기저층에 위치하고 신경세포와 연결되어서 촉각을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자, 신경 종말세포라고도 하고요. 신경 자극을 뇌에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털이 없는 손바닥, 발바닥, 코 부위, 입술, 생식기 등에 존재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저층에 있는 세포들을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진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피와 피하 지방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결합 조직으로
진피는 경계가 확실치 않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되며 교원섬유, 탄력섬유, 무정형의 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진피의 구조를 보면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유두층은 진피 상부에 위치해 있고, 전체 진피의 10%에서 20%를 차지하며 여기에 손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깁니다.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신경 종말에 풍부하게 분포되어 표피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신경을 전달합니다. 다음 통각과 촉각의 감각 수용체가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유두층인데요. 교원섬유와 탄력 섬유들이 매우 가늘고 느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층은 노화가 되면 작은 원추형의 유두돌기의 물결 모양으로 완만해집니다. 망상층을 보게 되면 그물 모양의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교연섬유와 탄력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망상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각기관으로 냉각, 압각이 존재하며, 자,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주 성분은. 콜라겐은 교연섬유의 구성 단백질로 피부에서 주름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콜라겐 층이 없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탄력섬유의 구성 단백질은 엘라스틴은 탄력성이 강해 원래의 길이의 1.5배까지 늘어나며 피부에 탄력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진피의 구조를 보면 유두층과 망상층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망상층이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피의 구성세포를 알아보겠습니다. 진피의 구성세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섬유화세포, 비만세포, 대식세포. 자, 진피를 구성하는 세포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화세포는 결합조직 내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을 합성하고요. 자, 비만세포는 염증 매체인 히스타민을 생성하거나 분비하여 알레르기 반응 등의 면역작용에 관여합니다. 자, 대식세포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포식작용을 통해 인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피에 구성세포가 세 가지 있는데요.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진피의 구성세포가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진피의 구성세포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섬유화세포, 비만세포, 대식세포죠. 자, 그래서 머클세포는 어디에 있어요? 표피층에 있는 세포로서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이 이제 피하지방층인데요. 피하지방층의 역할은, 자, 외부 충격 방어, 체온 조절, 수분 조절, 탄력성 유지, 에너지 저장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부의 층에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작용. 자, 피지막, 약산성의 피지막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합니다. 다음, 체온 조절, 분비, 배설 작용, 감각, 지각 작용, 비타민 D 흡수 작용, 호흡 작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촉각, 압각, 통점, 냉점, 온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감각, 지각 작용뿐만 아니라 비타민 흡수, 호흡 작용을 피부가 생리적으로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피부
부속기관 및 생리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부속기관으로는 한선이 있는데요. 이 한선은 땀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선은 피부의 체온을 조절하며 피부의 약산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땀샘은 한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한선이라고 해서 에크린선, 그 다음 대한선은 아포크린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대한선은 채취선이라고 해서 냄새를 풍기는 냄새를 유발하는데요. 이거는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거로서 모공에 연결되어 있는 유백 연결되어 그 개인의 독특한 채취를 발생하는데요. 그 소한선은 온 몸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대한선은 서해부, 겨드랑이, 배꼽주위, 유두주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한선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무색, 무치의 약산성 액체를 분비하고요. 땀 분비에 우리 전신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도 하죠. 자, 그 대신 대한선은 모공과 연결되어 유백색을 띠며 개인의 독특한 채취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표피에 배출된 후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애취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피지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피지선은 수분 증발 억제 작용과 살균 작용을 하며 윤기와 광택을 부여합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하루 피지량은 1에서 2g 정도이고요.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T존 부위와 머리, 가슴에 발달했습니다. 눈가와 입술, 모공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피지선이 존재하고요. 피지의 주요 성분은 트리글리세이드, 왁스, 에스테르, 지방산, 스쿠알렌 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발인데요. 자, 모발의 기능은 피부 표면을 덮고 있고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 머리도 모발이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체온을 유지하고 촉각 및 통각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피지 및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모발이 역할을 합니다. 자, 모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발의 구조로는요, 모간,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모근, 모낭, 모구, 모유두, 모모세포, 기모근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자, 모간은 피부 표면에 보이는 이 부분을 모간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모표피는 모발의 가장 바깥 부분, 내 표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피질은 모발의 중심 부분으로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하고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모수질은 모발 중심 부분에 있으며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두꺼운 모발일수록 발달되어 모발의 수분 함량에 관여합니다. 그다음 목은 피부 조직 내에서 보이지 않는 모발이죠. 그래서 모근은 모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낭은 모낭의 주머니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근을 감싸고 있으며 대한선, 피지선, 잇모근 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모근의 아랫부분에 곤봉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발에 성장하는 부분을 모구라고 합니다. 자, 모유두는 모구 아래 중심부의 오목한 부분으로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며 모발의 영양과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자, 모모세포는 모발의 성장을 담당하므로 자, 모발이 되는 세포를 얘기하죠. 여기서 기모근은 털을 세운 근이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에 의해 추위, 공포, 놀라면 이 기모근이 수축되어서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발의 성장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발의 성장 3단계는 자, 성장기, 태아기, 휴지기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발의 성장기는 약 80에서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발을 만들고 그 다음 태아기로 가는데요. 태아기에는 모발의 한 1% 정도 차지해서 모발 성장과 멜라닌 합성이 중시되는 시기로 약 3에서 4주 정도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아기는 모발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요. 자, 이때는 성장이 멈추는 시기로 평균 수명이 2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성장의 3단계로 성장기, 태아기, 휴지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발의 색을 좌우하는 멜라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발의 단면은 했어요. 그럼 모발의 단면 했을 때 멜라닌이 들어있는 그래서 표피냐, 피질이냐, 수질이냐, 모유두냐 여기에서 피질은 바깥에 모발의 85에서 90% 차지하고 있는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기관으로 손톱과 발톱을 들 수 있는데요. 손 발톱의 특징은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물건을 잡을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요. 조갑의 경도는 함유된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각질의 조성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자,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는 자, 조체 네일바디인데요. 네일바디는 보시면 여기 지금 손톱에 보이는 그 위에 상단부를 네일바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상 네일베드. 네일베드는 요 안쪽. 그래서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조체를 받치고 있는 아랫부분. 그래서 여기는 신경조직과 혈관, 모세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근. 자, 조근은 레일 루트인데요. 자, 여기 있죠. 손톱 뿌리 부분. 손톱 뿌리 부분으로 신경이나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여기서 손톱 성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모는 네일 매트릭스인데요. 자, 손톱에 조금 밑에 위치하며 조갑의 생성과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막, 큐티클인데요. 조상막은 조표피라고도 하며 손톱을 덮고 있는 신경이 없는 부위를 조상막이라고 합니다.
반월은 루눌라라고 하는데요. 루놀라. 여기가 반월 여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각질화 되지 않아서 반달 모양으로 우리 손톱 보면 하얀 부분 있죠? 그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자유형 프리엣지는 손톱 끝부분에 잘려 나가도 되는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끝부분을 말합니다. 자, 손발톱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으나 일일 평균 0.1mm에서 1개월에는 3mm 정도 자랍니다. 조갑의 교체는 수명은 4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발톱이 훨씬 더 성장이 느리겠죠. 발톱이 훨씬 성장이 느립니다. 자,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롭게 손톱과 발톱을 생산해내는 곳은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해낸다 그랬는데, 자, 손톱을 생산하는 곳은 조모이죠. 자, 건강한 손발톱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손발톱의 조건으로는 조상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세균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수분이 7에서 10% 함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분이 7에서 10%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체는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연한 핑크색을 띠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톱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